과일이 붉게 익어가고 황금들녘엔 가을 거지가 한창인 10월입니다. 가을을 맞아 상가들엔 여행객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는데요. 인생도 대자연의 품에서 자라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여행이라고 하죠. 이번 가을 여행에선 대자연에 대한 고마움을 한껏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호천개벽과 상생의 소식을 들려주는 TV로 보는 월간개벽. 신시개천 5910년, 단군기원 4346년, 10월호입니다. 이때는 원시 반보나는 시대라. 상제님께서는 우주의 가을철에는 모든 생명이 뿌리로 돌아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을 개벽기를 맞이한 지금, 우리는 뿌리를 찾아 근본으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자손과 조상의 관계에 대해 조상이 자손의 뿌리다. 나를 낳아준 내 조상이 내 하나님이다. 라고 밝혀주신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대우주 천체권 내에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냐? 바로 내 몸뚱이다. 어째서 그러냐? 내 몸뚱이가 있음으로써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국가도 있고 민족도 있고 사회도 있고 우주 만유 무엇이고 다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자는가. 그러면 이 대우주 천체권 내에서 가장 소중한 게 나인데 가장 소중한 나를 낳아준 게 누구냐? 내 조상이 아니면 내가 어디서 생겨났겠는가?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나를 낳아준 내 조상이 내 하나님이다. 이것이 상제님 문화의 결론이다. 이 가을 개벽기에는 자손이 하나라도 살아남아야 조상도 다 같이 살게 된다. 한 천년 묵은 고목나무를 봐라. 고목이 다 썩어버리고 한쪽 뿌리에 순행이 한두 개가 붙어있다. 헌데 그 순행이를 뜯어버리면 그건 다시 움도 싹도 트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숨구멍이 막혀 호흡을 못해서 고사해버리고 만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제 조상이 뿌리이고 조상들은 자손이 싹이자 숨구멍이다. 천년 고목이라도 순행이 하나 살아있으면 그놈이 성장을 해서 다시 생을 찾듯이 사람도 자손이 하나라도 살면 그 시조 할아버지까지도 산다. 가을 개벽기에는 자손이 하나라도 살아남아야 조상도 다 같이 살게 된다. 라고 하신 태상 종도사님 말씀이 마음에 깊이 남는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후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지 종도사님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뜻을 이루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고 우주 변화의 궁극 목적이 인간 농사를 짓는 데 있다. 라고 하신 종도사님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이 인간의 부모다. 달리 말하면 하늘과 땅의 뜻을 이루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한 가정에서 자식이 부모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루듯 인간이 천지 부모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천지는 선천에 인간을 낳아 길러서 후천 가을에 성숙시킴으로써 창조의 이상을 실현한다.
인간을 통해 인간의 손을 빌어 그 꿈과 이상을 실현한다. 이것이 우주 변화의 궁극 목적이다. 그래서 우주가 인간 농사를 짓는 것이다. 천지 성공이란 이 세상에 인간으로 와서 해야 할 가장 보람되고 기쁘고 신명나는 궁극의 사명이며 인간의 희망과 열정, 기쁨, 이런 생명적 가치가 지향하는 궁극의 자리이다. 진정한 성공을 위한 첫째 관문은 천지의 환절기에 인류를 구원하는 열매인 인간으로 오신 참 하나님, 인존 천주님의 새 진리를 만나는 것이다. 선천상극의 낡은 천지를 문닫고 상생과 조화의 가을 신천지를 창조해 주신 참 하나님, 증산상제님의 도법을 만나야 궁극의 성공을 할 수 있다. 다음은 월간 개벽 주요 소식 소개입니다. 먼저 이달의 역사입니다. (1897년 10월 12일) 고종은 원구단에서 상제님께 천제를 올리고 만천하의 황제 등극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3일에는 새로운 국호인 대한제국을 선포했습니다. 고종 황제가 올린 원구대제는 끊어진 한민족의 천재 문화의 맥을 되살리고 잃어버린 천자국의 위상을 회복하는 역사적인 대사건이었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 의사가 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대한제국 침략의 원흉이자 동양평화의 파괴자인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 의사에 의해 단죄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일생은 애국심으로 응집되었으며 그의 행동은 총칼을 앞세운 일제의 폭력적인 침략에 대한 살신의 항거였습니다. 1945년 10월 24일 국제연합 유엔이 창설됐습니다. 국제연합은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목적으로 분비 축소, 국제 교류와 협력 증진, 국제법 개발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 1월엔 한국인 최초로 반기문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취임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1990년 10월 3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로 나뉘었던 독일이 하나로 통일됐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게 됐습니다. 이어서 기획연재, 증산도대학교에 실린 구례 도수입니다. 평소 사용하는 언어는 사람의 품격을 드러내는 표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호에는 자녀에 대한 호칭이 실렸습니다. 부모가 남 앞에서 자신의 아들을 소개할 때는 저의 아들, 제 자식, 딸일 경우에는 제 딸, 저의 여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남의 자녀를 그 부모에게 말할 때는 어떻게 호칭하는 게 좋을까요? 이때는 자제, 자녀, 아드님, 따님 등으로 하면 됩니다. 남에게 자식은 몇이나 두셨는지요? 라고 하면 신뢰가 되겠죠? 자식이 아니라 자제, 자녀라고 해야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 됩니다. 다양한 호칭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를 존중했던 조상들의 지혜를 느낄 수 있는데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과 행동을 더 조심하라고 하죠. 예의에 맞는 언어 사용이 화목한 과정을 이루는 초석이 아닐까요? 다음은 신간서적을 소개해드리는 새 책 맛보기입니다. 바바라 해커티가 쓴 신의 흔적을 찾아서 이 책은 과학과 종교계의 오랜 쟁점이던
신의 존재에 대한 혁신적 탐사 기록입니다. 저명한 탐사 전문가인 저자가 신과 인간, 과학과 종교를 바라보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질과학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영성의 과학이라는 주제를 파고들어 영적 체험의 신경 생리학적 연구라는 새 장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선인들의 경험과 업적을 이어받아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인간은 누구나 역사적인 존재인데요.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저자 손영원은 역사란 무엇이며 왜 배우고 기록하는지,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의식하는지 등에 대해서 14개 주제를 중심으로 역사와 역사학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주제들을 요약했습니다. 한국사를 말할 때 흔히 왕을 중심으로 이야기하죠. 하지만 왕 혼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다 권력의 정점에서 추락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참모가 없는 왕은 실책할 가능성이 그만큼 큽니다. 권력의 이인자로서 왕을 만든 사람들을 재조명한 왕과 나. 역사학자 이덕일은 이 책에서 김유신부터 홍구경까지 킹메이커들을 살펴보면서 시대의 변화를 이끈 핵심 코드가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군주사 중심으로 보는 한국사와는 또 다른 시선으로 한국사 전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개벽과 상생의 문화를 여는 월간 개벽. 이상 월간 개벽 시어로의 주요 소식이었습니다. 지구촌, 세계화, 글로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전혀 낯설지 않은 말들이죠. 하지만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영어 공부는 먹고 살기에 급급했던 사람들에게 요원하기만 했습니다. 그 시절 국력을 기르기 위해서 영어 교사의 길을 걷게 되셨다는 이선주 성도님을 만나봤습니다. 종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종감님께서는 평생 교직에 몸담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초등학교 교사를 시작했습니다. 한 1년간 하다가 군대에 가게 됐어요. 교사를 하다가요? 예, 군대에 가서 이제 훈련소를 마치고 마침 배치받은 곳이 평택에 있는 미군 치과병원에 가게 됐어요. 미군 치과병원? 예. 근데 거기에서 가니까 제 선임병이 하나가 있었는데 제대를 하고서는 저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거기서 일하는 민간인 2명하고 예. 그래서 상당히 저는 답답했습니다. 그렇고서 그런 대로 그냥 한 3개월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신임병이 둘이가 들어오는데 예. 둘 다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영어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사람들이 왔어요. 미군 치과병원인데. 예, 그 당시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서 이제 제가 그 병원 원장이 셋이 있는데 상당히 막 불평을 하면서 예, 이런 사람을 보내줬다고 예. 불평을 하면서 막 저보고 애들을 책임지고 교육을 시켜서 3개월 동안 교육을 시켜가지고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라고. 영어 교육을? 예. 예. 그래가지고 저도 상당히 참 황당했는데 이제 낮에는 그대로 저 일하는 거 구경시켜가면서 예. 보게 하고 저녁 때는 같이 이제 셋이서 같이 막사에 가서 영어 공부를 하고 도서관에 가서 이제 책도 봐가면서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하고 그래서 주경야독을 한 3개월 동안 참 힘들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3개월 지나니까 어느 정도 그 환자들 레코드도 좀 정리도 할 수 있고 같이 그 일을 할 수 있을 정도가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또 본인들도 열심히 잘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떤 미군 병사보다도 일을 더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나중에
귀국할 때는 상당히 정들어하면서 음, 참 그랬습니다. 영어 교사로서의 자질이 있었나 보네요. 그건 아니고요. 뭐 제가 그때 그 느낀 것이 있어서 예. 아 영어 교육, 영어 교사가 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군대를 마치고 나서 바로 영어 교육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마치고 영어 교사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영어 교사로 다시 예. 그 미군 부대 그 2년 때문에 그렇게 된 거군요. 아마 그렇다고 보겠죠. 그러면 그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 이렇게 영어 교사로서 교편을 잡은 곳이 예. 충남 지역이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7, 80년대에 이 시골에서의 영어 교사 예. 좀 느낌이 어땠습니까? 그때가 이제 처음 제가 나갈 때가 72년도였는데요. 예. 시골 그때가 덕산이었습니다. 윤봉길 의사 사당을 예, 예, 모시고 예. 있는 덕산으로 갔는데 시골 조그만 학교였어요. 음. 그런데 상당히 영어 수학의 중요성은 말하면서 실제로 영어 공부는 여러 가지 여건상 잘 안 하려고 하는 이런 형편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그랬습니다. 너들 영어 하기 싫으면 영어 공부하기 싫으면 다른 공부라도 열심히 해가지고 예. 우리 국력을 키워야 된다.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는 것도 미국 사람들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는 건데 예.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국력을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강조를 하면서 네. 이 말은 제가 교직을 그만둘 때까지 교실에 가면은 학생들한테 첫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수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늘 말씀하시던 레파토리군요. 예. 예. 그러니까 상제님 말씀에 조선이 앞으로 천하의 도주국이 된다는 말씀이 계신데 예. 그 말씀이 실현되면 뭐 우리의 말과 글을 자연스럽게 배워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상제님 진리를 알고 보니까 도전에도 세상 사람들이 조선말을 배워가는 날이 오게 된다. 예. 조선이 세계의 중심국이 된다는 말씀이 있던 것을 보고 저 나름대로 깜짝 놀랬고 야, 이게 내가 한 말이 그대로 한 말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교직에서는 언제 떠나신 거죠? 2000년도까지 이제 쭉 있다가 예. 이제 대전에서 그때는 교직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부터 전교조가 합법화되면서 학교 현장이 상당히 시끄러웠어요. 그렇죠. 그 당시 뉴스를 보더라도 참 많이 시끄러웠죠.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당시 교총 그 학교 분회장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해 그냥 갑자기 명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뒀는데 주위에서는 상당히 승진도 멀지 않았는데 왜 그러느냐고 하는데 승진에 대한 미련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예.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상제님 진리를 만나느라고 그런 과정이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There will be time to wonder why. There will be time. Or to be somebody passing by. There will be time. There will be time for every war and peace of mind. Forgetting fairy tales until I'm blind. 그러면 종감님께서는 증산도를 어떻게 처음 만나신 거예요? 증산도는 제가 이제 퇴직을 하고 예. 한 3년 동안은 집에서 책도 읽고 등산도 하면서 이제 조용하게 지냈습니다. 예. 그런데 좀 한 3년 노르니까 심심해요. 그래서 제 친구한테 야, 어디 기간제 교사 하는데 없냐 했더니 마침 구하는 데가 있다고 어디냐 했더니 논산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면서 영어과 전담 기간제 교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그러래. 그렇다면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서 한 1년
거기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기간제 교사로서 다시 일을 시작하시면서 예. 그러면서 어떻게 상제님 진리를 만나신 거예요? 날짜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10월 17일 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예. 그때 이제 논산에서 강경 젓갈 축제를 하고 있었어요. 아, 예. 지금 같은 일은 가을에 예. 지역 축제들이 많이 있죠. 예. 예. 그래서 제 집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오라고 음. 해서 이제 같이 강경에 가서 그 젓갈 축제를 쭉 이렇게 구경을 하고 돌아보고 이렇게 예. 하고서 막 나오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증산도를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글쎄요. 들어본 적은 있는데요. 예.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팜플렛을 하나 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홍보지를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딱 눈에 띄는 것이 고 정주영 회장이 예. 소떼를 몰고 이렇게 방북을 하면서 판문점을 넘어가면서 모자를 벗어서 이렇게 흔들면서 인사를 하는 장면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하고 증산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궁금증이 생겼군요. 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어떤 이제 포정님이 예. 저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니 예. 자세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도전 보면서. 근데 그때 그 도전이 5편 7장 내 돈은 상시름 씨름판과 같으니 상시름 씨름판에 속아 나가면 판을 갖게 되리라 하는 말씀. 5편 천지공사 편에 나오는 예, 말씀이죠. 예. 예. 그 말씀이 딱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 하면서 이제 거기서 무슨 참고 자료가 있느냐 했더니 그때는 뭐 큰 책자는 없고 예. 그대로 그 팜플렛을 몇 장 주시는데 아. 이것이 개벽이다라는 책 읽는 방법에 대한 아, 책이 있었습니다. 그런 홍보지가. 예. 예,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예. 거기서 읽으라는 대로 읽었어요. 저 집에 있는 그 개벽책 이것이 개벽이다 책 예. 그것을 꺼내 가지고서 그 순서에 따라서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재미있더라고요. 그 이것이 개벽이다 책은 예, 종도사님께서 이제 80년대 초에 저술하신 책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책은 이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책인가요? 그렇죠. 그거 한 3, 4년 전에 예. 그 원불교 그 개교 표를 보면은 예.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는 개교 표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벽이라는 말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이것이 개벽이다. 뭔가? 하고서는 그 책을 이제 다시 꺼내서 그러면 바로 그 책을 읽으시고 도장에 이렇게 찾아가신 건가요? 찾아간 건 아니고요. 이제 예. 그렇게 하고서 한 일주일, 한 2주일쯤 지났는데 또 예. 토요일이었습니다. 예. 도장에서 전화가 왔어요. 오늘 토요일 오후 2시부터 그 논산 도장에서 그 태을주 체험전이 있으니까 한번 와보시겠느냐고. 그래서 예. 토요일 오니까 한번 가보겠다고 하고서 이제 끝나고서 도장을 방문했습니다. 갔더니 여러 신도들이 앉아서 특히 여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앉아서 태을주를 읽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저도 같이 읽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아, 예. 도장에 처음 방문하셔서 예. 태울주 수행 체험을 하셨군요. 처음에. 예. 그 다음 날부터는 월요일 날 출근하고부터는 퇴근하면 바로 도장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랬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아, 그러면 그 해 이제 그렇게 진리 공부를 하시면서 바로 이제 입도까지 하신 건가요? 그러면서 이제 집이 이제 대전이니까 예. 대전에서 이제 주말에 무슨 그 본부에서 교육이 있다 그러면은 있다고 안내만 해주면은 지가 혼자 가서 거기 가서 또 입도하기 전인데 그냥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도운 말씀도 듣고 예.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기왕에 내가 공부를 하게 되면은 입도까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기왕이면은
해를 넘기지 않는 게 좋겠다 해서 그 해 마지막 12월 28일 날 입도를 했습니다. 참 이렇게 결국은 축제 현장에서 지역 예. 축제 현장에서 지역 성도님들의 어떤 홍보 활동 과정 속에서 예, 결국은 진리를 자연스럽게 만나신 거군요. 그렇죠. 예. 예. shining like a new 천직으로 여겼던 30년 교직 생활을 정리하고 인생을 돌아보던 때인 2003년 한 지역 축제에서 받은 증산도 홍보지 한 장은 저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중남불이 우뚝할 수 있다는 상제님 말씀에 용기를 얻어 천하사 일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They have nothing that can capture your heart. 종감님께서는 본래 원불교 신앙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 제가 2003년도에 입도 당시에는 신분이 그 서대전 교당 신도 부회장이었습니다. 아, 원불교 서대전 교당 예, 신도 부회장이요? 예, 그 정도면 그러면 원불교 신앙을 그냥 어설프게 하신 게 아니라 열심히 하셨던 거군요. 그런대로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어, 열심히 했고 재미도 있었고 그럼 원불교 신앙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신 거죠?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예, 저희 선친께서 예, 그 불법에 상당히 조예가 깊으셔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예, 금강경이니 반야심경이니 천수경이니 이런 거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예. 그런데 그때는 반야심경이 저한테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반야심경은 그대로 외우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선친께서 이렇게 불심이 깊으셨던 분인데 어떻게 원불교하고는 연결이 되신 거죠? 1960년 4년도인가요? 예, 그때 하루는 여름방학 때인데 어디 갔다 오신다고 어디 가신다고도 말씀 안 하시고 그대로 나가셨어요. 예. 가셨다가 한 3, 4일 후에 오시는데 굉장히 흡족한 얼굴로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오시자마자 옷 갈아입으시고서는 저희들을 불러 모으시고서는 거기 갔다 오신 원불교 총부에 갔다 오신 말씀을 쭉 계시는데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희 듣고 그랬습니다. 그 뒤부터 그쪽 그 원광대학교 교수님들하고도 이렇게 교류를 하시면서 예. 수시로 이렇게 참고 책자도 받아보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럼 선친께서 불교를 신앙하시다가 그 어느 해에 이제 원불교를 처음 접하시면서 예. 그런 선친의 영향으로 그 포감님께서도 원불교를 접하신 거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닐 적에 아버님께서 이제 갖다 놓으신 서재에 있는 책을 예. 저도 좀 읽어봤습니다. 아, 원불교 관련 서적이요? 예. 그때 주로 이제 교전이죠. 예. 교전을 쭉 읽어보니까 참 생활 불교로서 괜찮다 싶어가지고 저도 좀 읽고 그러면서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교당에 찾아가서 그 교무님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저도 공부를 대학생들하고 거기 나오는 대학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학생 시절부터 그 원불교 신앙을 하신 거군요. 네, 대학생 어. 때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근 30년 가까이 원불교 신앙을 하시다가 예. 상제님 진리, 증산도 진리의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결정적으로 입도까지 하시게 된 거죠? 예, 그 원불교 그 교리에 보면은 개교 표가 예.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는 그런 말씀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 공부 잘해서 새 세상의 주인 되자라는 예. 말씀을 주로 해서 마음 공부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공부를 시키고 이렇게 수행을 하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거기서부터 이제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예. 왜냐하면은 개벽이라면은 이 세상이 이제 이렇게 상당히 변화가 많이 올 건데 예. 이렇게 몇몇 안 되는 신도들이 앉아서 마음 공부만 하고 수행만 하고 앉아서 일이 될 거냐. 지금 세상은 참
죽굴듯이 끓고 예. 악이라는 것이 그냥 갈 때까지 막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게 세상에 개벽이 되는 거냐.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개벽이라는 것이 마음 공부 차원의 개벽이 아니고 예, 뭔가 우주적인 차원의 그런 어떤 변화, 대개벽을 통해서만이 지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신 거군요. 예, 예. 그럼 이 증산도에 입도를 하시고 나서 그런 어떤 개벽 문화의 그 원조 자체가 예. 바로 증산도구나 하는 것을 아셨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원불교의 그 뿌리가 예. 증산도의 상제님 진리에서부터 이게 시작된 거로구나. 실제로 또 소태산 박중빈님은 우리 그 개벽 대장이신 박공우 성도님하고 상제님을 신앙했던 예. 상제님을 직접 모셨던 직접 박공우 모셨던 성도. 박공우 성도님하고 당숙질간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직접 여러 번 상면을 하면서 진리 얘기도 들으셨을 거고 예. 그러면서 이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이 개벽하자라는 말씀을 거기서부터 나오신 것 같아요. 선친의 영향으로 시작한 원불교 신앙. 30년 가까운 신앙 끝에 증산도를 만났습니다. 상제님과 태모님의 말씀과 행적이 담긴 도전 공부를 통해 원불교 교전 속의 가르침들이 증산 상제님의 무국대도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증산 도문으로 이끌어주신 조상님들의 은혜에 보은하는 참신앙을 하겠습니다. 상제님 진리를 전하는 가운데서도 예. 어떤 체험들이 좀 있으셨죠? 예, 제가 입도 초기에는 예. 상당히 그 초발심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 사람들을 많이 살려야 되겠다, 예. 포교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일 가까운 것은 그 저희 가족들 아닙니까? 그렇죠. 형제 자매들. 예. 그런데 그 형제 자매들 중에서도 이제 제 작은 형님 댁에 자주 갔어요. 예. 가서 진리책도 갖다 드리고 도전도 갖다 드리고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참고 자료, 예. 무료로 나오는 거, 시사 정보 자료 같은 거 예. 그런 거 나오면은 갖다 놓고 갖다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별 관심이 없어. 그래서 별로 안 읽으신 것 같아요. 버리진 않고 그대로 그것을 박스에다 모아놨던가 봐요. 예. 그러다가 그 일산에 저희 그 고종 사촌 형님이 계신데 예. 역학 공부도 많이 하시고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저 그 우리 작은 형님보다도 한두 살 위인데 예.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그 양반이면은 이런 거를 다 볼 수 있겠다 싶어서 그거를 택배로 보내드렸대요. 아, 오히려 작은 형님한테 주신 책을 예. 모아두셨다가 예. 고종 사촌한테 보내셨군요. 예. 예. 택배로 보내드렸는데 이제 양반이 밖에 나갔다 들으시다가 택배가 온 걸 보고서 이렇게 보니까 뭐 시사 정보 자료니 뭐니 잔뜩 들어있으니까 그대로 좀 하루 이틀 그냥 방치해뒀다가 이게 뭔가 하고서는 이제 보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상당히 놀랄만한 예. 정보가 들어있고 예. 진리가 들어있고 하니까 그것을 책을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그거를 다 읽으셨던 모양이에요. 다 읽고서는 바로 그 일산 마두도장에 아, 증산도 일산 지역에 있는 도장에 예. 이제 일산에 있는 도장에 연락을 했어요. 아, 직접. 그러니까 예, 거기 표종님이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가서 예. 얘기를 다 하고 아, 진리 상담을 받으셨군요. 예, 그렇게 하고서 여기서 입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이튿날로부터 21일 정성 수행을 하면서 그 양반도 한 달 만에 입도를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서 그 부인도 그 지금 기독교 신자인데 예. 처음에는 저한테 저항이 많이 왔습니다. 근데 그
하도 열심히 하니까는 갖다 놓은 책을 읽어봤어요. 예. 도전도 읽어보고서는 아 하고서 자기도 같이 지금 입도해가지고서 몸도 불편한데 아, 정대도 같이 열심히 참석하고 예.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상당히 저한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포감님의 그런 순정 어린 그 도심이 예. 그 기독교인도 이렇게 감화를 시켰군요. 글쎄요. 그러고서 이제 그 양반이 이제 역으로 저 형님한테 또 포교를 하면서 아, 오히려 지금 이제 진리 반대로? 말씀을 전하고 예. 이러고 있습니다. 예. 예, 오늘 종감님께서 예. 증산도 진리를 만나면서 예. 상제님을 신앙하는 진리의 어떤 그 원적지가 예. 원불교가 아니고 증산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그런 재밌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예. 나중에 한번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요. 예. 끝으로 오늘 내 마음의 도전 성구 시간인데요. 예. 평소에 이제 도심주로 삼고 계신 성구가 있으면 하나 선정해서 좀 읽어주시는 거거든요. 어떤 성구를 좀 읽어주시겠어요? 저는 평소부터 그 마음이라는 거, 예, 또 이치라는 거, 예, 이것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예, 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2편 예, 90장, 91장을 보면 예. 한번 같이 그런 말씀이 읽어주시겠어요? 나옵니다. 그래서 예, 하늘은 곧 이치. 하루는 상제님께서 글을 쓰시니 이러하니라. 천자는 이하라. 소소지천이 합인심지천하니 이는 원어천하여 구어인심하니라. 하늘은 이치니라. 밝고 밝은 하늘이 사람 마음속 하늘과 부합하니 이는 하늘에 근원을 두고 사람의 마음에 갖춰져 있느니라. 약영리면 즉 자기 차심지천이니 차는 기 제천지천이니라. 화 비자외이래요 죄 급기신야니라. 이치를 거스름은 곧 스스로 마음속 하늘을 속이는 것이니 이는 하늘에 있는 하늘을 속이는 것이니라. 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죄가 제 몸에 미친 것이니라. 천지는 나와 한 마음이니 사람이 천지의 마음으로도 제 마음 삼느니라. 예. 천지와 내가 한 마음이라는 이 상제님 말씀이 예. 참 저도 마음에 와닿는데요. 예. 예, 이 성구를 선정해 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천심이 내 마음이 될 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 그렇게 될 적에 이것이 바로 일심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일심을 생각하면서 늘 이 성구를 자주 읽습니다. 종감님의 어떤 신앙의 마음가짐을 좀 느낄 수 있는 성구 선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셔가지고 입도 사연에 대해서 얘기도 해주시고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상제님과 태모님의 성령의 은총이 종감님의 가정에 늘 그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0월 3일은) 이 땅에 우리나라가 처음 열린 날, 개천절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역사교육 부족으로 개천절의 의미가 많이 왜곡됐는데요. 사단법인 대한사랑과 청주 지역 청소년들이 개천절의 의미를 바로 알고 잃어버린 한민족의 9,000년 역사 되찾기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그 현장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대한사랑에서 주최한 서명운동을 통해 왜곡된 역사를 알게 되었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참여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사 바로 찾기! 우리 역사 바로 찾기! 서명운동 함께 해주세요! 서명운동 함께 해주세요! 국사 교과서 개정을 위한 국사 교과서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입니다! 서명입니다. 중국이 제일 많고 그런 것들이 좀 발견이 되고 있고 이게 우리나라 문화의 원형이라는 거죠. 가서 이제 홍상 문화의 우아량 유적에도 이런 게 좀 나와요. 엄청난 대형 재단들이 나오고 있고요. 필요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또 책들을 폈다네요. 지금 책을 다시 쓴 거구나. 그래가지고 성국사게 나오고 우리가 현재 배우고 있는 국사교과서에서는 일제 식민사관의 잔재의 영향으로 9천년의 우리 자랑스러운 역사를 반만년의 역사로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소되고 왜곡된 역사를 우리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우리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켜내기 위해서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요! 이거 같이 사진 예쁘게 해주자! 고맙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다음에 약간 친일 공작 내용을 잘못한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 이거를 논란이 되는데 교과서 내용을 잘 알아보고 그러면 여기 하시는 분들 그치 그치. 역사 광고 대한사랑이 시작했습니다. 역사 광고 대한사랑. 자, 앞에 차례대로 자기 오른쪽에 붙여서 들어주세요. 오른쪽에 붙여서 해주세요. 오늘 청주 지역 대한사랑 청소년들과 그리고 지그재그 청주 지역 고등학교 동아리 연합 학생들이 다 함께 모여서 청주시 철당간에서 캠페인 활동을 하였습니다. 지금 개천절 알고 있는 거는 당군이 고조선을 세운 날로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배달국을 환웅천왕이 세운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개천절을 올바르게 바로잡고 그리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캠페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 둘, 셋. 대한사랑 화이팅! 대한사랑 화이팅! 대한사랑 화이팅! 대한사랑 화이팅! 대한사랑 화이팅!
가을이 되면 농부가 알찬 열매를 추수하듯 우주의 가을철에는 우주의 주제자이신 상제님이 인간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 직접 인간으로 강세하시게 되는데요. 그분이 바로 1871년 이 땅에 강세하신 강증산 상제님이십니다. 천지가 성공하는 가을 개벽기. 상제님 진리를 만나 성공하는 삶 사시길 바랍니다. TV로 보는 월간 개벽,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